올 1분기 소득 상하위 20% 가구 소득이 모두 약 2%씩 동반 감소했습니다. 1분기 기준 5분위 소득이 감소한 건 통계 집계 이래 최초입니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수석 부회장이 칼라일그룹과의 단독 대담에서 고객 중심 경영을 선언했습니다. 오늘부터 4일간 금융당국 주최로 우리나라 최초의 핀테크 박람회가 열립니다. 핀테크 창업을 꿈꾸는 청년들과 국내외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아파트 청약 4곳 중 3곳에서 입주자 모집에 실패했습니다. 오늘 이슈 플러스에서 자세히 다뤄봅니다. 센 뉴스 플러스 잠시 후 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뉴스 플러스 양한나입니다. 올해 1분기 저소득층과 고소득층 가구의 근로소득이 모두 떨어지며 전체 소득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저조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가계 동향 조사 결과를 보면 올해 1분기 소득 하위 20%인 1분위 가구 소득은 125만 5천 원으로 1년 전 같은 분기보다 2.5% 감소했습니다. 1분위 가구의 소득 감소폭은 18% 가까이 급락했던 작년 4분기와 비교해 크게 개선된 겁니다. 가구 소득이 꾸준히 증가하던 5분위, 즉 소득 상위 20% 가구 소득은 992만 5천 원으로 1년 전보다 2.2% 줄었습니다. 1분기 기준으로 5분위 소득이 감소한 건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2003년 이후 처음입니다. 한편 상하위 가계의 소득이 모두 줄어든 가운데 소득 분배 상황은 1년 전보다 소폭 개선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 최저임금 결정 시 경제와 고용에 미치는 영향, 경제 주체의 부담 능력과 시장에서의 수용성 등 이 3가지를 논의 과정에서 함께 고려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정부 세종청사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저임금 개편 작업이 아직 입법으로 이어지지 않아 안타깝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입법이 늦어지며 2020년 심의는 기존 결정 방식대로 시작하게 됐지만 공론화 과정에서 가능한 국회에 제출한 입법 취지가 충분히 반영돼 이번 심의가 진행되길 희망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홍 부총리는 또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 기업이 애로를 호소하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입법 역시 국회에 조속 처리를 요청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52시간 근무제가 1월부터 소위 300인 이하 기업에 대해서도 확대 적용돼 현장에서 우려와 함께 대응에 힘들어하는 중소기업이 많다고 듣고 있다면서 6월까지 현장 실태와 기업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도울 방법을 진지하게 찾아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수석 부회장이 칼라일그룹의 초청을 받아 단독 대담을 펼쳤습니다. 정 부회장이 고객과 주요 시장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대담 형태 소통을 한 건 이번이 처음이라 관심이 집중됐는데요. 30여 분간 진행된 대담에서 정 부회장은 고객을 강조했습니다. 이소영 기자입니다.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수석 부회장이 투자자들과의 소통에 직접 나섰습니다. 이규성 칼라일그룹 공동대표와의 대담으로 투자자들 앞에 선 정 수석 부회장은 고객 중심 경영을 약속했습니다. Maybe we have to more focus on our customer. We are always talking about customer, but haven't we tried really harder focusing on our customer, service and products, whatever? So we have to bring it back to the customer. So all members of our company decide based on customer. 현대차의 미래로는 자동차 공유와 자율주행 전장화 등 미래차를 꼽았습니다. 특히 전장화 기술에서는 차량은 결함이 발생할 때마다 재설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결함을 줄여나가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했습니다. 유연한 기업 문화 정착과 조직 문화 혁신도 강조했습니다.
향후 현대차그룹의 기업 문화는 스타트업처럼 더욱 자율적인 의사결정 문화로 변모할 것이라는 게 정 부회장의 설명입니다. 대담 말미 정 부회장은 투자자들과 함께 성장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는 뜻도 명확히 했습니다. That's why as many as time I try to meet our investors and I want to listen from them because their investors' goal and our goal is same. Yeah, maximize the profit and sharing profits. 한편 정수석 부회장은 지배구조 개편과 관련해 투자자들과 현대차그룹 등 모두가 함께 만족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여러 옵션을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서울경제TV 이소연입니다.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글로벌 핀테크 박람회가 사흘 일정으로 막을 올렸습니다. 핀테크를 주제로 국내에서 열린 첫 번째 행사에 국내외 전문가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현장에 이하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제1회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19가 서울 동대문구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에서 막을 올렸습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주최하고 한국 핀테크 지원센터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핀테크에 대한 인식 확산과 함께 국내외 핀테크 교류를 이끌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핀테크는 기존 금융권의 독과점에 도전하여 개방과 경쟁을 촉진하고 보다 많은 사람이 금융의 편익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포용적, 민주적인 금융으로의 근원적인 변화입니다. 핀테크 분야 창업에 관심 있는 예비 창업자들이나 핀테크 분야 취업을 희망하는 준비생들을 위한 정보 제공도 이루어집니다. 해외 진출을 고려하는 핀테크 업체들과 국내외 정책당국 그리고 관련 연구기관을 이어주는 네트워킹 자리도 마련돼 관련 업계에 이목이 쏠립니다. 특히 최근 금융위원회가 공들이고 있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운영 사례를 공유하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는 세미나도 열립니다. 국내에서 열린 첫 번째 핀테크 축제에 참여한 업체들은 그간 만들어온 혁신금융 서비스 뽐내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정확히 제가 핀테크만 집중하는 행사를 해년마다 열고 있는데 그것도 굉장히 큰 규모로 한국에서 이런 시도를 이제 처음 올해 하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런 글로벌 스탠다드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의미 있고 중요한 시도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주 토요일까지 열리는 이번 행사에는 P2P, 인슈어테크, 로보어드바이저 등 핀테크 업계를 이끄는 52개 업체들이 서비스 체험 부스를 운영합니다. 서울경제TV 이하라입니다. 어제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택시업계와 갈등을 빚고 있는 승차 공유 서비스 타다의 이재용 대표를 공개적으로 비판했는데요. 이후 이재용 대표는 SNS를 통해 출마하시려나라며 맞받아쳤습니다. 최 위원장은 오늘 기자들과 만나 또 한 차례 작심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이하라 기자입니다. 어제부터 시작된 최종구 금융위원장과 이재용 타다 대표의 설전이 오늘도 이어졌습니다. 최 위원장은 어제 타다의 이재용 대표를 겨냥해 무례하고 이기적이라고 말한 데 이어 오늘 오전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19 개막식 기조연설을 통해 혁신의 승자들이 패자를 이끌어야 한다며 이 대표를 또 한 번 우회적으로 비판했습니다. 행사 이후에도 관련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출마하시려나 이렇게 했는데 그런 식으로 이게 비아냥거릴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설전은 승차 공유 서비스를 둘러싼 시각 차이를 넘어 주무부처 장관이 아닌 금융위원장이 나선 배경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최 위원장은 혁신을 지원하는 금융위의 입장이라고 설명합니다. 금융위원회가 어느 부처 못지않게 혁신 사업에 대한 지원 일을 많이 해왔습니다. 혁신에 따라오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떠오른다는 생각을 늘 해왔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봐왔었습니다. 한편 이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최 위원장의 발언 기사를 올리고 주무부처 장관도 아닌데 제 주장을 관심 있게 잘 읽어봐 주셔서 고맙습니다라고 한 뒤 한 가지 추가하자면 혁신의 승자와 패자는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서울경제TV 이하라입니다. 어제 청약 접수를 받은 아파트 단지 4곳 중 3곳이 입주자 모집에 실패했습니다. 최근 청약 미달 단지는 매주 나오고 있는 분위기여서 분양시장 침체의 골이 깊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는데요. 정창신 기자와 함께 어디서 얼마나 미달이 났고 또 왜 그런 건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리포트 먼저 보시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GS건설이 과천주공 6단지를 재건축해 짓는 과천자이 아파트. 어제 2단지 청약에선 676가구 모집에
518명이 접수해 미달을 기록했습니다. 평균 청약률 0.77대 1. 분양시장에서 인기 지역인 과천이 미달나자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업계에선 연내 과천 지역에 공공분양 물량이 나올 예정이라 수요가 분산됐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공공택지고 그러면 분양가 상한제 특수대로 적용되고 이러니까 아무래도 재건축 물량이 가격 면에서는 굉장히 쉽지가 않은 구조고. 동양건설산업이 인천 검단 신도시에서 분양한 검단 파라곤 1차 아파트 역시 미달을 기록했습니다. 어제 1순위 청약에서 874가구 모집에 65명이 접수하는 데 그친 겁니다. 평균 청약 경쟁률 0.07대 1. 이 단지는 정부가 3기 신도시 발표 후 검단에서 첫 분양한 단지여서 관심을 모았습니다. 인근 지역인 인천 계양, 부천 대장지구가 3기 신도시로 확정되면서 청약 수요가 이탈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컸기 때문입니다. 이 밖에도 성남시 중원구에서 맞붙은 이편한 세상 금빛 그랑매종과 신흥역 하늘채 랜더스원 단지는 각각 2.95대 1과 8.71대 1을 기록했습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네, 정창신 기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정 기자, 인기 지역인 과천에서도 미달 사태가 일어났다니 참 심각해 보이는데요. 어떻게 된 겁니까? 네, 자 일단은 어제 분양한 이 과천자이 단지는요, 이 과천주공 6단지를 재건축해서 짓는 아파트인데요. 규모를 좀 보면 최고 층수가 35층이고 27개 동 규모입니다. 그래서 어제 2,099가구 중에 783가구를 일반 분양했는데요. 이게 평균 분양가를 좀 알아봤더니 3.3제곱미터당 3,253만 원으로 책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용 면적 기준으로 125제곱미터의 경우에는 분양가가 15억 원이 넘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가격 부담이 좀 됐을 거라는 좀 관측이 나오고 있고요. 또 여기에다가 어제 1순위 청약은 당해 지역이라 그래서 과천 지역만을 대상으로 청약 접수를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수요가 적지 않았나라는 분석이 좀 나오고 있고, 오늘은 그래서 1순위 기타 지역에서 청약 접수를 받거든요. 그러니까 서울과 경기, 인천, 그러니까 수도권 지역 거주자들을 대상으로 청약 접수를 받다 보니까 아직 뭐 결과는 나오지 않았지만 뭐 상당수 만회할 거다라는 또 예상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한편에서는 이 연내의 과천 지역에서 앞으로 나올 공공분양 물량 때문에 수요가 좀 분산됐을 거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아직 건설사들 확인을 해보니까 뭐 날짜가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이 공공분양 물량이 한 연내 2,000가구 정도로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재건축해서 일반 분양하는 단지보다는 분양가가 평당 한 300에서 400만 원 가량 저렴하거든요. 그래서 주택 수요들이 좀 이들 단지로 가려는 게 아니냐, 이런 분석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 과천뿐 아니라 또 어제 청약에서 미달을 낸 곳이 있죠. 검단 신도시인데요. 여기가 안 그래도 우려가 컸던 곳인데 결국에는 저조한 성적이 나왔다고요. 네, 인천 서구 하면 또 검단 신도시, 2기 신도시로 좀 우려가 큰 지역인데, 특히 이 3기 신도시가 발표되면서 더욱 좀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 동양건설산업이 인천 서구 검단 신도시에서 분양한 검단 파라곤 1차 아파트 단지 청약 접수가 있었는데, 결과를 뭐 앞서 레포트도 봤듯이 874가구 모집에 65명이 접수하는 데 그쳤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3기 신도시가 지정이 되면서, 그러니까 3기 신도시 중에 인천 계양 지구가 있고 그 밑에 부천 대장 지구가 있는데, 하필이면 이 검단 신도시는 딱 그 중간에 끼어 있는 입지거든요. 그래서 당초에 이 검단 신도시에 좀 청약을 하려는 이 수요들이 이 3기 신도시가 주변에 발표가 되자 이들 좀 이 지역으로 좀 청약을 하려고 좀 기다린 게 아니냐라는 좀 모습이 나온 거고요. 그러니까 상황이 이렇다라면 앞으로 검단 지역에서는 계속 분양 물량이 나올 텐데 뭐 그 성적은 뭐 안 봐도 뻔하다, 이런 분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이 검단 주민들도 좀 굉장히 불만이 많은 상황인데요. 정부의 이 3기 신도시 지정을 철회하라, 이런 좀 목소리를 높이면서 이번 주 토요일에 또 촛불 집회를 하겠다, 이런 예고도 했거든요. 그래서 이 완정역 어린이공원에 모여서 계양과 대장 3기 신도시를 뭐 철회하라, 뭐 이런 요구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검단 주민분들 속 좀 타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분양단지 중에서도 성남시 중원구에 나란히 청약 접수를 받은 곳이 두 곳이 있는데요. 한 곳이 어제 공고문 읽어준 남자에서도 소개를 해주셨던 이편한 세상 금빛 그랑매종, 그리고 신흥역 하늘채 랜더스원 단지인데요. 이곳들 청약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네.
뭐 어제 성남시 중원구에서 나란히 이제 대단지가 분양에 들어가다 보니까 맞대결한다 이러면서 관심이 좀 컸었는데, 자, 결과를 좀 보면 일단 대림산업이 공급하는 이 그랑매종 단지는 702가구 모집에 2,071명이 접수를 했고요. 그래서 평균 청약 경쟁률이 2.95대 1을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평균 경쟁률이기 때문에 뭐 다 이게 1순위를 마감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 알아봤더니 좀 일부 주택형에서 좀 미달이 나왔습니다. 이게 59.95B 주택형에서 일부 좀 미달이 나왔고요. 그리고 코오롱 글로벌이 짓는 이 랜더스원 단지는 225가구 모집에 1,959명이 접수를 해서 이 평균 경쟁률이 8.71대 1로 나왔는데, 이 단지 같은 경우에는 1순위에서 전 주택형이 마감되는 또 성과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어떻게 보면 이 건설사들의 브랜드 파워도 있을 거고 단지 규모도 훨씬 차이도 좀 나는데, 왜 이런 상반된 결과가 나왔나 좀 분석을 해보면, 이 지금 짓고 있는 이 아파트들은 성남 구도심에 짓는 아파트 단지들이거든요. 근데 성남 구도심은 좀 언덕에 있는 주택가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주택을 허물고 아파트를 짓다 보니 아파트들이 언덕에다 지어지는 경우가 발생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언덕이 좀 심하지 않은 곳, 그리고 그나마 좀 평지인 곳에 이 청약 수요가 좀 몰리지 않았나,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성남 지역은 희비가 엇갈렸고요. 분양 시장이 매주 이렇게 좀 미달난지가 나오는 분위기인데, 전문가들이 전망은 어떻게 합니까? 네, 어떻게 보면 좀 심각한 상황인데요. 당분간은 좀 지금과 같은 분위기가 이어질 거다라는 게 대체적인 좀 관측입니다. 어떻게 보면 잘 되는 지역은 굉장히 잘 되고, 안 되는 곳은 아주 안 되는, 이런 청약 양극화가 굉장히 좀 심화되고 있다, 이런 분석인데요. 전문가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죠. 지난해부터 달라진 청약 제도로 그 1순위 요건이 까다로워진 데다가 똘똘한 한 채의 선호 현상, 그리고 분양가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지면서 일부 분양시장의 양극화 현상이 커지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분양 가격이 높다든지 향후 시세 차익이 기대되기 어려운 지역은 일부 경쟁률이 낮아지면서 청약자가 이탈하는 현상들이 앞으로도 생길 수 있겠습니다. 네, 분양시장 미달 사태 부동산팀 정차신 기자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청담동이나 서촌 하면 부동산 임대가 끊이지 않을 것 같은 곳들인데요. 이런 노른자 땅이 수채 건물을 가졌지만 수년째 임대가 아예 없거나 심지어는 전기가 끊긴 곳도 있습니다. 그나마 있던 임차인과는 보증금 반환 소송 중이라는데요. 기존 소유 건물에 꼬리에 꼬리를 물고 복잡한 담보 설정을 하고 400억 원 가까이를 은행에서 대출받은 결과 이런 일이 초래가 됐다고 합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고현정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한 국내 시중은행에서 3년에 걸쳐 400억 원 이상을 대출받아 수채의 건물과 땅을 매입해온 A씨. A씨가 보유한 부동산 총 17건 중 건물의 경우 10개 중 8개가 임차인 한 명 없는 이른바 깡통 건물입니다. 서촌 중심가에 위치한 건물이지만 사람이 수년간 살지 않아 문은 굳게 잠겨 녹이 슬고 전기마저 끊겼습니다. 청담동에 위치한 고층 빌딩 역시 3년 넘게 임대가 아예 없습니다. 엄청 오래됐고 3년 정도 빈 것 같아요. 현재 건물주 A씨는 한 세입자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소송을 당했고, 얼마 전까지 재산세 체납으로 일부 부동산을 없는 상황. 거기는 지금 현재 비어있고 금액이 워낙 비싸요. 경매로 부동산을 하나둘 모으기 시작한 A씨는 새로운 부동산을 살 때마다 자신이 가진 부동산을 공동담보로 연쇄 제공하는 방식으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A씨는 또 준공도 떨어지지 않은 상태의 건물에 세입자들을 불법 입주시켰습니다. 아직 준공 안 났고 공사 중이라고 하거든요. 건물마다 복잡한 담보 설정이 돼 있어 입주 시 보증금을 떼일 우려 등으로 인해 이들 건물에 선뜻 입주하려는 기업들이 없다는 게 업계의 분석입니다. 무리하게 은행 대출을 통해 건물을 매입한 건물주와 이자 돈벌이에 눈이 먼 은행의 영업 관행이 맞물린 결과라는 지적입니다. 서울경제TV 고현정입니다.
최근 음식료 시장에서 각종 새로운 기술과 제품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미래 시장을 이끌 소비 트렌드를 진단해보고 그에 따라 기대되는 주식 종목들 짚어봤습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최근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가 늘어나면서 음식료 시장 전반의 트렌드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식품 시장이 두 자릿수의 고성장을 이어가는 가운데 소포장과 편리성, 건강이 중시된 제품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특히 편의성과 간편성, 건강성에 대한 소비자 욕구를 충족시킨 밀키트 시장이 국내에서 확대될 전망입니다. 밀키트는 식사와 키트의 합성어로 요리에 필요한 식재료와 양념, 조리법을 세트로 구성해 간편하게 조리할 수 있도록 만든 제품입니다. NH투자증권에 따르면 올해 밀키트 시장은 전년 대비 2배 넘게 성장한 400억 원대 규모로 예상되며 향후 5년 내 7천억 원 수준에 달할 전망입니다. 관련주로는 CJ제일제당이 꼽힙니다. CJ제일제당이 국내에서 가장 먼저 출시한 밀키트 쿠킷은 매일 300에서 400여 개 한정 판매에 품절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담배 시장 역시 신제품 경쟁을 통해 성장세입니다. 이와 관련 가장 기대되는 종목은 KTNG입니다. KTNG는 오는 27일부터 전국 주요 CU 편의점에서 물 형태의 액상형 전자담배 릴베이퍼를 판매할 예정입니다. 액상형 전자담배는 세금 측면에서 일반 권련과 권련형 전자담배보다 우위에 있습니다. 라면 시장에서는 건면이 신규 성장 동력이 될 전망입니다. 건면은 열량이 낮아 다이어트에 대한 심리적 부담을 완화시켜준다는 점에서 인기를 보이고 있습니다. 건면 관련주로는 농심이 꼽힙니다. 지난 2월 농심은 신라면 건면을 출시해 한 달 만에 판매량 800개를 넘어섰고 지난달 이후 월 40억 원의 안정적 매출을 보이고 있습니다. 콜레스테롤이나 포화지방산 섭취를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 대체 육류 시장도 급성장세입니다. 유로모니터에 따르면 2010년 12억 달러였던 대체 육류 시장 규모는 2020년 30억 달러가 될 전망입니다. 동원 F&B는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식물성 고기 생산업체 비욘드 미트와 국내 독점 공급 계약을 맺어 제품을 수입 판매하고 있습니다. CJ제일제당은 2021년부터 본격 대체 육류 제품을 출시할 전망입니다. 서울경제TV 양한나입니다. 올해 2분기 10대 그룹 상장사의 영업이익이 작년 동기보다 46%가량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금융정보서비스기관 인포맥스에 따르면 지난 21일 현재 증권사 3곳 이상의 실적 추정치가 있는 10대 그룹 상장사 52개사의 2분기 영업이익 전망치는 약 16조 7천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작년 동기보다 45.62% 줄어드는 수준입니다. 앞서 올해 1분기 이들 기업의 영업이익은 작년 동기 대비 44.51% 줄었는데 2분기에는 더 저조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룹별로 2분기 전망치를 보면 SK그룹의 영업이익이 72%가량 줄어 감소폭이 가장 클 것으로 점쳐졌습니다. 이 밖에 삼성그룹은 56%, 롯데그룹은 33%, LG그룹 12% 영업이익 감소가 예상됩니다. 올해 1분기 해외여행객 수 증가에도 한국 국민이 외국에서 사용한 카드 금액은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1분기 내국인이 해외에서 카드로 사용한 금액은 46억 8천만 달러로 전분기보다 3.3% 감소했습니다. 이 기간 평균 환율을 적용해 원화로 환산하면 약 5조 2천억 원 수준입니다. 1분기 내국인 출국자 수는 786만 명으로 전분기보다 10.2% 늘었지만 여행객들이 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늘어나 전체 해외 씀씀이는 줄어든 것으로 분석됩니다. 한은 관계자는 통상 1분기는 계절적 요인으로 출국자 수가 늘고 카드 사용액도 늘어난다면서도 올해에는 베트남, 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여행객들이 몰렸다고 설명했습니다. 뉴스플러스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